그냥 땅에다 묻으세요. 그러면 땅 문설 잡으라는 얘기예요. 땅이든 집 문설 잡아놓으면 안녕하세요. 천하신당 천사람만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1967년생 59 양띠분들의 평생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. 네.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, 말년의 운기가 다 다를 텐데요. 네네. 초년과 중년의 운기 흐름은 어땠을까요? 초년에는 이 대부분의 59세 정미생 분들이요. 부모의 덕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혼자 좀 많이 헤매야 되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갈지 헤매는 형국이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면서 본인이 다시 뭔가 직업 변수가 들어오시고요. 또 이분을 보면 또 30살이 좀 넘어졌다 그래요. 앉았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기복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만 많으면서 그 안에 뭐 결혼을 하셨다든지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다 그러면 한 사업을 한 서너 번 엎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그만큼 운기가 안 좋았어요. 어찌 보면 정미생 이 띠들이 59세 띠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종교적인 성향도 되게 강하세요.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남 밑에 못 있기 때문에 초년에는 나이가 어릴 때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. 남의 얘기를 듣고 수긍하기 힘들어서 항상 어찌 보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.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대변해서 일반 회사이면 회사 사람 일반인인데 본인도 일반인인데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고 대표로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찍힐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서는요,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생기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고 얘기 나옵니다. 59세라도 9수가 걸쳤대도 이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단지 힘들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약간 본인이 그동안에 관리 안 했던 몸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두어 번 그 전에 손댈 일이 있었을 거예요.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막말 얘기하면 뭐 스텐실이라든지 심혈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국이 맞기 때문에 그런 수술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. 근데 59세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해외 운도 열리고요. 해외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해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살아온 게 좀 완만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탄탄하게 탄탄지대로 간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선생님께서 초년과 중년의 운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거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의 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?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.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부모님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받쳐줘서 이게 자리매김이 안 되고 발받침이 안 되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. 남들은 이 나이가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있는 집안에서는 공부를 하고 과외를 하고 뭐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뭐 서울대든 고대든 연대든 가든 그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받침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냥 상업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. 그런 의미에서 네네. 부모의 덕이 좀 부족했다, 네.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이분들이 이제 중년의 운기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뭐랄까 넘어졌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네네네.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넘어졌던 부분은 뭐냐면요. 일찍 이렇게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사업을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. 아까 얘기대로 이 사람은 이분들은 정미생들이 어떤 느끼냐면 남 밑에 못 있어요.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주가 안 되고 위에서 내가 지시를 해야 될 사주가 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어설프게 시작한 거지. 나이가 어려서. 적은 돈으로 뭔가를 하려니까 자본이 모자라서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노하우가 없는데 불구하고 사장을 하다 보니까 더 노하우가 있는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힘들었다. 근데 지금은 모든 걸 겪고 하다 보니까 눈에 한눈에 보여요. 사람도 눈에 보이고 내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본인이 안정되게 내가 뭔가를 가질 수가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아마 59세의 정미생들이 또 하나 뭔가를 다른 분야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도모 중인 사람도 많을 거예요. 그럼 이분들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네네. 현재를 엄청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. 해외 운이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투자의 부분도 해외 운에 속하나요? 네네 맞습니다. 해외 무슨 여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다가 무슨 뭐 펜션 사업이든 무슨 호텔 사업이든 하신 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. 기운이 좋아요. 그러면 그게 현재 기점으로 네, 속하면 네네네. 좋습니다.
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년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이 말년운은 좀 어떻게 될지. 이분들은 인생에 풍파가 있었던 만큼요. 말년에 돈이 좀 마련되거나 그러면 땅에다 돈을 묻어라 얘기 나옵니다. 저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분들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그 종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띄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현찰을 갖고 있으면 자꾸 엉뚱한 데 나가게 되니까 이 돈을 문서화 시킬 때 그냥 문서화 시키고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그냥 땅에다 묻으세요. 그러면 땅 문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. 땅이든 집 문서를 잡아놓으면 나한테 살아가는데 앞으로 20년, 30년, 40년, 5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튼간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내가 편안해지고 여유롭다는 얘기 나옵니다. 그게 이 땅에 대한 기운이 정말 네. 좋나 봐요. 네네. 그리고 사실 이 나이를 떠나서 살아가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잖아요. 네네네. 이 말년운 안에 사람에 대한 부분 좀 어떨까요? 지금은 이제는 부부간에도 부부가 그동안은 여파가 이렇게 굴고 있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.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부부가 다시 애틋해지고 신혼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요? 왜냐면 금전이 다시 발복하고 인연이 발복하고 그 인연이 남녀 이런 그 연인의 인연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귀인들이 오기 때문에 서로가 편안해지고 친구 같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서로 그냥 손잡고 다니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, 부부가. 한마디로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좀 행복한 네네네네.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것들을 무당으로서 어떤 이 59 양띠분들에게 말년에 대한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몇 번의 시행착오 스트레스 많아서 수술을 뭐 했던 분도 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는 염려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고요.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혼자 계획하지 마시고요. 부부 아니면 연인, 가족끼리 의논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